네, 정말 아쉬운 오늘장이었습니다. 아쉽다라고 말하기도 참 부족했죠. 사실 오후에 들어서 밑꼬리 잡고 바닥 잡고 올라와줬으면 베스트 시나리오였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4% 넘는 하락까지 봤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7월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8월에는 시장이 반등해 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첫 거래부터 참 쉽지 않았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그쵸.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7월 달 하락 나올 때 커플링 그러고서는 이제 그저께 어저께 반등 나올 때는 또 반대로 디커플링 네. 또 하락 나오니까 또 커플링인데 약간 이제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악재는 악재가 다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한 12시 정도까지는 2% 후반대, 중후반대 잘 조금 버텨주는가 하다가 결국엔 거의 3% 후반대까지 네, 하락한 맞아요. 거는 레바논이 공습했다.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침부터 이란이 72시간 내에 공습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레바논이 먼저 공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난 4월 달처럼 그때 4월 15일인가 20며칠이 그때 약간 이란이 공습을 하면서 약간 약속대련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약간 우려감이 커지면서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또 뭐 주말에 내용을 봐야겠죠. 이란의 공습 규모라든지 또 고용 지표 네.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주를 좀 너무 걱정보다는 좀 기대를 하면서 주말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빅테크의 급락으로 인해서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고냐 스톱이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테마가 그 와중에 있고요. 반면에 급락한 종목들, 인기 검색 상위에 있는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오늘 SK하이닉스 결국 10% 급락으로 마감했네요. KB금융도 6% 가까운 약세, 알테오젠도 7% 넘게 하락했고요. 반면에 테마주단에서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SK하이닉스 볼게요. 어제 이 자리에 저희가 SK하이닉스를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한 2, 3주 동안 SK하이닉스가 부침을 겪을 때 스톱 의견을 주셨던 분은 단 한 분, 딱 한 번뿐이었어요. 네. 다 그 의견을 줬지만 주가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정말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려감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것이고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7% 하락하고 또 반대로 10% 오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이닉스도 견뎌낼 수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아쉽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버티다가 무너졌다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뭐 대표적으로 그냥 최대 경쟁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요. 지난 6월 달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결국엔 그 키 맞추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거품 논란, 네. 뭐 저는 이거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기술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낙폭이 큰 건 그동안 엔비디아 덕을 좀 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더 많이 발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포트를 이동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버텨보자라고 했으니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급등과 함께 또다시 실적으로 받쳐준다면 올라올 수 있으니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종목을 옮길 만한 매력은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건 맞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혹은 작년 말부터 보시면 하단이 한 7만 뭐 4천 원, 5천 원, 상단이 이제 8만 5천 원, 6천 원을
찍어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하단 정도까지 하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던 거에 따라 되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교체에 따른 실익은 없다.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라면 네. 하이닉스의 반등 강도가 더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반등 강도가 더 클 것이다. 현 구간에서 포트를 이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진짜 거품 아닌 거 맞죠?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위안을 얻고 가네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14% 넘는 급락입니다. 전후에 저희가 이 시간 이슈 추적에서 실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전력이다. 네. 또 빅테크 반등에서 전력주들이 시장에서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 그 지수가 하락할 때 특징이요. 그냥 뭐 펀더멘탈, 실적 다 필요 없이 많이 오른 너부터 매맞아. 네. 이렇게 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기에 더 많이 밀린 거 아닙니까? 많이 밀렸죠. 오늘 하루 14%면은 네. 상당히 크게 밀렸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중소형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10% 밀린다는 건 사실은 조금은 과한 측면이 좀 있죠. 마치 코로나 때 같아요. 코로나 때, 그쵸. 근데 코로나 때는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고, 지금은 정말 그냥 실체가 없는, 그냥 경기 침체 무조건 올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일단 어저께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좋았어요. 사실 어저께 반도체는 생각보다 약했는데, 변압기라든지 전선주는 좋았죠. 어쨌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변압기, 전선 케이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쪽이 더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또 그들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저께 오른 거만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업체 중에서 거의 뭐 제일 탑 오브 탑 아니겠습니까? 네. 높은 수익성 이번에 확인되었고, 올해 목표 수주 3조 2천억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3% 이상 보유하고 23%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하게 수주 잔고만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장이 증설된 게 조금씩 가동을 해요. 그럼 수주 잔고 쌓아놓은 게 빠르게 매출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현대일렉트릭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조정이 나왔을 때 혹은 과대 낙폭 시에 우리가 매수해봐도 될 만한 거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거의 뭐 짝꿍처럼 가는 게 LS 일렉트릭도 네.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잖아요. 네. 다 같은 뷰인가요? 저는 뭐 변압기는 같은 뷰예요. 다만 이제 워낙에 현대일렉트릭이 눈높이를 너무 많이 높여놨고, 네. 나머지는 예상치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여기서 실적이 너무나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요. 해서 못 갔는데, 하지만 결국은 실적이 좋다라는 거 확인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하락한 부분들은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 믿고 샀다가 피해 보셨던 분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오른쪽은 급등한 종목, 특히나 테마주들이 많은데요. 네. 대성화이텍이 무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중동 네. 전쟁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네.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네. 어떤 회사입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 어쨌든 이제 이란하고 레바논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러우 전쟁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 지상전 위주로 전쟁이 발생한다라면, 네. 이스라엘 관련된 중동은 로켓 관련된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슈니드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한 것도 약간 드론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업체에다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있었던 거고,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도탄의 부품을 공급을 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하면은 뭐 아이언돔 날라온 미사일 다 요격하는 네. 거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도탄 관련해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테마성이 강하고 평상시에 이 기업이 거래량이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게, 만약에 이란 이슈가 다음 주에도 더 그러니까 주말이죠. 주말에 엄청나게 공습을 한다라면 다음 주에도 더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예상하면서 무작정 매수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화이텍 단순 테마다 네. 실익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또 예상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거래량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거래량 없는 기업은
매수할 때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매도하려고 그러면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산주를 한다고 해도 좀 거래량이 있는 기업을 노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낙 시장에서 상승할 만한 재료 찾기가 어려웠기 네. 때문에 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따라붙지 않고요. 하락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며 스톱 외치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은 그 위에 있는 흥구석유예요. 오늘 그 석유 테마주들도 네. 중동 테마로 움직였잖아요. 네. 대성하이텍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더 실체가 있지 않을까. 유가랑 연동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유가가 급등한다라면 충분히 영향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는 유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그저께는 급등을 했었는데 한 5% 가까이 상승했는데 어저께는 유가가 못 올랐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유가 하락을 제한시켰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사실은 금리 인하가 유가도 올리고 금도 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라면 충분히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질지는 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이란이 어떻게 공습을 할지를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길 기도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흥국석유도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대왕거래 테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악성 매물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하이텍과 마찬가지로 흥구석유도 스톱입니다. 물론 유가 상승과 연동될 수 있지만 그 유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현 구간에서. 그렇게 흥구석유는 멈춰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바로 밑에 있는 수젠텍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수젠텍뿐만 아니라 네. 랩지노믹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네. 움직였는데 실제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환자 수가 주초 기준으로는 일간 환자 수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게 한 600명 오.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거의 팬데믹 정도 수준인가 본다면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코로나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진단키트주들이 실적이 물론 그때는 엄청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지는 걸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건 좀 너무 이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손실 보신 분들이 좀 빠져나오시는 역할을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원래 항상 그러잖아요. 자금을 빼서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네. 싶은 게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의 그쵸. 마음이다 보니까 상승 테마가 몇 개 없어서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실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단키트주를 사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럼 굉장히 단기로만 봐야겠네요. 그렇겠죠. 사실은 오늘 테마주들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네.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뭐 코스닥이 4%, 코스피가 3%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줄 때는 테마도 다 같이 휩쓸립니다. 근데 오늘 그나마 버틴 게 코로나인데 저는 만약에 테마주에 접근한다라면 차라리 이란 관련해가지고 이스라엘 그쵸 네. 중동전이 더 확률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흥국석유라든지 이런 기업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개 후보 봤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흥구석유, 수젠텍, 대성하이텍은 스톱인데 의외인 게 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버틴 게 LG엔솔이거든요. 네. 그런데 스톱입니까? 사실은 에코프로는 고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 하락이 좀 제한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저점 원저리까지 내려왔고 어저께 같은 경우 사실은 시장이 썩 좋지 않았는데도 상승률이 제일 좋았던 건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저점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 에코프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조금은 대형주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에코프로도 에코프 비엔도 시가총액 코스닥의 1위긴 합니다만은 조금 코스피 관련돼서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보다는. 그래서 네. LG 에너솔루션은 스톱, 에코프로 BM은 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테마 아니어도 외국인이 어디를 더 많이 발을 뺄까를 그쵸. 감안해 봤을 때는 LG 엔솔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 잠깐 말씀드리면 네. 에코프로 BM은 희한하게 어저께 매도 리포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제일 많이 오. 그런 부분도 약간 차이는 있다. 네. 말씀드릴 그럼 수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뭐 뻔한 얘기일 것 같은데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도 네. 과감하게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네요. 네. 근데 저는 좀 과감하게 봐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대형주는 진짜 뭐 이런 말씀 방송에 들으면 죄송하지만 물반 고기반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인데 실적이 수반된 기업이 낙폭과대라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들 체크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실적에서 HBM뿐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도 확실하게 더 상승 전환됐다는 걸 확인시켜 줬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주가는 덜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HBM에 대한 어떤 시장 우위는 계속 이어갈 것이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저는 예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어떨 때는 이익이 20조, 그 다음에는 10조, 그 다음에 적자 이렇게 막 이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들쑥날쑥했죠. 그렇죠. 너무 들쑥날쑥한 것도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재평가를 못 받았다라면 일정 수준의 수익은 이제는 계속 이어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는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여전히 현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 혹은 손실 보고 계셔도 좀 기다리시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이었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많이 불안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저희 매일경제TV 증시 오늘과 내일이 더욱더 노력할게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봐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